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산부와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 임산부용 오메가3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또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들은 꼭 식물성 오메가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임산부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들의 값비싼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반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만 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임산부용 오메가3로 섭취를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 몇 군데에서 임산부들에게 겁을 줘서 자기들 제품을 팔아먹기 위한 이런 수작에서 시작된 공포 마케팅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서 널리 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일반 오메가3에 포함된 오메가3의 주성분인 EPA라는 성분은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막달까지 일반 오메가3를 섭취하면 분만 시 지혈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 고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판매하는 DHE 위주의 식물성 오메가, 그러니까 값비싼 오메가3를 섭취하라 라고 합니다. 막달까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라는 논과 함께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심플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게 출혈 경향이 큰 상태거나 또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 그리고 혈전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용량에서의 오메가3 섭취는 전혀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임신 막달까지 일반 오메가3를 섭취하셔도 됩니다. 야, 이 약사, 너 말은 내가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장기간의 EPA와 DHA의 조합으로 하루 최대 5g 이상을 섭취를 해도 자연 출혈이나 출혈의 위험성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 5g 이상의 초고용량으로 오메가3를 먹는 사람 본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오메가3 용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보통 1g이 채 안 되거나 약간 넘는 수준일 겁니다. 자, 그래도 뭔가 꺼림칙하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임산부와 오메가3 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 많은 실험에서 DHA뿐 아니라 EPA도 동시에 산모에게 섭취를 하게 해서 실험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각 경우를 보면 EPA 섭취 용량은 매일 적게는 150mg에서 많게는 1600mg까지도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임신 20주에서 출산 시까지 DHA와 EPA의 합으로 꽤 고용량을 섭취를 하게 했을 때 당연히 태아와 유아에게 모두 안전했으며 오히려 태아에게 좀 더 좋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 이야기가 조금 신뢰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PA라는 물질은 임산부가 꼭 피해야만 하는 그런 물질인가요?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임산부와 태아에게 있어서 오메가3 성분 중 DHA가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EPA 역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모체의 DHA가 태반의 막을 거쳐서 태아로 공급이 되려면 이를 태우고 갈 일종의 버스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버스를 만드는데 EPA라는 성분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산 방지라든지 임신 기간의 유지에도 EPA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EPA가 들어있는 일반 오메가3를 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일정량을 꼭 섭취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산부 전용 오메가3를 주세요. 안전한 식물성 오메가3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임산부 전용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케팅일 뿐이에요. 앞서 말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흔히 업체들이 말을 하는 마케팅을 하는 임산부 전용 오메가3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해조류 추출물 오메가3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아마씨유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오메가3의 특징은 EPA 성분은 극히 적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의 없거나 약간 있는 정도로 주로 DHA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PA 성분으로 인한 출혈 위험도가 없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DHA 위주로 포함된 이런 우리의 임산부용 오메가3로 섭취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마케팅일 뿐이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DHA 위주로 포함된 이런 오메가3 제품은 꼭 임산부 아니라도 눈 건강이라든지 두뇌 건강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청소년,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분들 또는 노인분들 등등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임산부 전용 오메가3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DHA가 많은 그런 오메가3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해조류니까 먹이사슬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고기랑 비교를 했을 때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의 노출이나 촉적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지 않냐, 깨끗하지 않냐, 안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 오메가3 생산에 있어서도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그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기준치 훨씬 아래로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오메가3에 있어서 중금속 관련해서는 사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중금속 기준치 이런 것보다는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중요한 건 산패도가 어느 정도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는 오히려 순도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산부와 태아에게 있어서 오메가3 성분 중 DHA가 보다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는 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필수 지방산으로서 태아와 신생아는 임신 20주부터 만 1세까지 이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DHA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좋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DHA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EPA는 임신 기간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조산을 방지한다든지 임산부가 섭취를 한 DHA 성분을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일정량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는 임산부가 섭취를 하게 됐을 때 분만 시 지혈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으니 식물성 오메가3로 섭취를 하라 라고 하면서 값비싼 제품을 권하는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질스러운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값비싼 제품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하루에 약 200mg 정도 이상의 DHA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질 좋은 오메가3로 선택을 해서 꾸준히 섭취를 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발전 속도 뒤에는 그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특정 업체들의 잘못된 방식의 마케팅 또는 과도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